안녕하세요. 너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장자의 예화, 이런 데 보면, 큰 나무, 큰 나무가 이게, 목수가 보고 이게 쓸모가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예화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렇지. 네, 만약에 쓸모가 있으면 벌써 베어졌을 텐데, 쓸모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면서 누구 기준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냐 하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자랄 때 선생님들한테 뭘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맞아.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질문하지 말고 집중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그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두 기준을 달리하면 다 쓸데있는 질문들인데, 그럼. 우리는 오직 대학 입학 시험 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쓸데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질문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 쓸데로 발음 안 하고 쓸데없다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쓸모없는 질문도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쓸모없는 질문은 없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네. 쓸모없는 질문은 없어요. 아하. 내가 정신과를 하면서 초기에 환자를 일해보면 진짜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네네네. 그러면 책에 보면 그렇게 이제 의미 없는 얘기를 중얼거린다. 네. 이런 게 있어, 정상에. 네네. 그럼 그게 딱 들어맞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주저하지 않고 진단을 매겨. 네. 경험을 좀 쌓고 보니까, 우리 이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결과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돼 있어. 맞죠.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 이거야. 네. 우연처럼 보이는 거지. 네. 그리고 우연이라고 보는 것은 결과를 그 원인을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찾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대전제기도 하네요. 네. 그걸 원용해 보면 환자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할 거예요. 네. 단지 내가 못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험을 더 많이 쌓고 보니까 그 중얼거리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 아하, 처음에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만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것이 경험이 좀 더 쌓이니까 저게 어떤 맥락인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가더라. 그러죠. 아하, 네. 그 내 친구가 그 이제 은행장도 하고 막 네네네. 이제 금융계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친구가 있어. 그야 하루는 외래 내가 이제 정신치료하는 걸 보고 네. 1시간 약속해서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때 사무실이 이제 조금 좁아가지고 문을 약간 이렇게 틈을 열어놔요. 그럼 소리가 환자들이 들렸겠네요. 또 난동도 부리고 네네네네. 이럴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래 이제 말 소리가 새 나가요. 그랬겠네요. 그게 은행장 하던 친구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야 1시간 내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야, 너 참 참을 성도 많다. 그 말도 되도 않는 소리 그걸 1시간이나 듣고 앉아서 말이지. 굉장하다는 거야. 네네네. 은행원은 쓸데없는 게 있어? 없잖아. 네네. 정확해야 되잖아. 그렇죠. 동계산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네. 내가 질문을 해서 네. 하루를 청산한다고 계산을 했더니 돈이 1,000원이 행방불명이다. 어허. 어떡하냐. 네. 그거 찾을 때까지 퇴근 안 한다는 거야. 맞죠. 네. 내 같으면 내 돈 1,000원 내놓고 있구나. 선생님 다운 답변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네한테는 쓸데없는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네. 나한테는 쓸데있는 소리로 들린다고. 네네네. 그건 처음부터 내가 들은 게 아니야. 네. 경험이 쌓이니까 들리죠. 아하. 그 다음에는 나한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중얼거리는 게 있어요. 네네. 자기가 자기 이외의 대상을 하나 설정해놓고 아, 네. 그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신과 환자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헛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아, 헛소리는 없네요. 헛소리는 건 없어요.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못 내가 알아듣는 하는 내가 소리가 어쩜 헛소리네요. 아, 저는 문득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하는 그 징검다리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들리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 대전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드시 어떤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그럼.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경험이 쌓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저는 문득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 20년 있을 때 만기 출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량을 다 채우고 나가는 만기 출소자가 그 전날 전부 다 재소자들이 모이면 덕담을 한마디씩 한다는 거죠. 뭐 죄 짓지 말아라, 부자 되어라, 다시는 보지 말자, 예쁜 여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영복 선생님만은 양심상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나가는 출소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 나가면 좀 잘해서 잡히지 좀 말고. 그게 저는 선생님 경험이 쌓이면서 들리는 것처럼 이 신영복 선생님이 이 재소자하고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 사람보다 더 나았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간다면 결국 도둑질밖에 할 게 없을 텐데 잡히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나가면 좀 잘해서 잡히지 좀 말고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정말 아까 정신과 환자들에게 있어서 헛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 맥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영복 선생님도 그 인생의 맥락을 보게 될 때, 아, 이 사람한테 뭐 그냥 겉발림으로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더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없고, 아이들의 증상 중에 이상한 게 없고, 다 그게 있을만해서 원인이 있어서 있는 거니까 부모가 자꾸 애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좀 잘 이해하면서 대전제는 이해 못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지 이상한 아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일생 중에 우리가 네. 살아보면은 내 생각은 네. 그 어릴 때 하는 얘기가 제일 창의적인 얘기예요. 아, 저도 돌아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 사회 규격 속에 맞춰서 살도록 만들자니까 네. 이거 자르고 이렇게 다듬다가 보니까 예. 그런 창의성이 자꾸 없어지는 아하. 거예요. 저는 선생님 그래서 가끔 저 혼자 이런 혼잣말을 해요. 완전한 아이가 불완전한 부모한테 왔더니 불완전한 부모가 완전한 아이를 불완전하게 만든 뒤에 이제 드디어 완전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네. 이런 말 해서 또 그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애들을 모아놓고 평범한 애를 만들어. 네. 그걸 평준화라고 생각하는. 아하. 네. 천재는 천재야. 네, 네. 제가 선생님 한번 그 방송을 봤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서울대학교에 질문왕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질문왕. 걔는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상현 학생 질문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근데 학점이 항상 D예요. D나 C예요.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교수가 문제를 내면 지 생각을 쓰니까 이게 D나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A+만 받는 애들의 비결을 한번 알아봤더니 교수 말한 걸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쓰면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4학년에는 이제 그 방법대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폭풍 상승을 해가지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자기도 내 생애 가장 높은 성적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생긴 증상이 뭐냐면 상현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현이는 이전에는 질문을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서울대학교 다니는 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정말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높이 사주는 창의적인 걸 높이 사주는 문화에서 했다면 천재적인 업적을 내고 발휘했을 텐데 이제 이 아이는 질문이 사라져버리고 재미없이 학점의 노예가 돼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천재성을 죽이고 평준화된 보편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네. 내가 하나 우리 고려사이버대 땡길 때 네. 내가 이성은 선생 과목을 하나 신청해가지고 야, 제가 그때 돌아보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선생님의 선생이 되고 선생님이 저의 학생이 되셨던 네. 나는 문화예술학과인데 이제 그 더들 과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상담의 기초라는 과목이 없어요. 애가 앞에서 제가 상담에 대해서 그건 뭐 내가 아는 거니까 그냥 신청을 했다고. 근데 내가 전부 A 플러스 이래 받았는데 말이지. 우리 이서원 교수한테 B 받았어. 그거는 컴퓨터로 뭐 채점하는 거니까 뭐 컴퓨터가 거짓말 할 건 없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육의 단점이 그거야. 네. 이렇게 질문 자꾸 그거하고 연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굵어지네. 내가 상담을 전공했잖아. 그렇죠. 이성훈 선생도 전공했어. 네. 그 이성훈 선생이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럼요. 네. 그리고 똑같지만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게 내 의견을 그러니까 이성훈 선생 의견하고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예술학과에서 배운 거는 전부 내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넣었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뭐 A가 B다 해도 뭐 B 가르쳐 주시는 대로 썼어. 그렇게 전부 A 플러스. 야, 그거보다 더 좋은 예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성훈 선생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거지만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 네. 그래 이성훈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썼으면 내가 A 받을 텐데. 나도 안다고 내 걸 썼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하는 거하고 연관해서 하면은 그런 걸 많이 허용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를 말이지 너무 단순화 시켜놔서. 그게 이제 미국 제도잖아. 그렇죠. 초기 우리 교육을 그거 했던 거는 전부 미국에서 공부해온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뭐 OX, 멀티플 초이스 이거거든. 그거 써놓고 한 개 가려라. 이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말이지 포괄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 요까지 알아도 발표, 요까지 알아도 발표, 어느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해가지고 추출해내고 그런 건데 여기는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답이냐. 그리고 문장 하나 내놓고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해도 돼. 외우면 암기하면 돼. 아니 시간이 없으면 아무거나 찍으면 돼. 찍으면 그중에 요행이 몇 개는 또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말이지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그걸 뭐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중국집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 뭐 짜장면 통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짬뽕, 짜장면, 뭐 탕수육, 뭐 잡채밥. 아무거나 가는 게 제일 많아.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그것도 메뉴에 넣으면 좋겠어. 아무거나 해가지고. 주방장이 알아서. 하면 주방장이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네. 뭐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사투리야. 네. 무엇을 먹을래? 이래야 되는데 네. 이 사투리 나오는 거 이게 정말 죄송해요. 뭘 먹을래? 네. 이래가는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걸 5가지를 돼야 돼. 오지서 선택해.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5개를 돼야 선택을 해. 야, 일상생활에도 주관식 너무 어렵다. 객관식으로 내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내놓고 뭐 먹을래? 이래가지고는 자기 결정보다는 너는 예. 뭐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제가 공식적으로 선생님께 비학점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사과도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비학점인 거지. 이서원 선생이 준 게 아니요. 네, 그래서 좀 양해 말씀도 좀 드릴까 하고 지금. 그건 컴퓨터가 그렇게 매긴 거. 이게 제가 이제 듣는 분들한테, 야, 어떻게, 아니, 포크레인 앞에서 겨우 작은 삽질 하나 한 사람이 이 포크레인한테 비학점을 주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이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때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은 상담의 대가, 저는 상담의 초짜였는데 그 교수가 돼가지고 상담의 기초라는 정말 그 가장 베이직한 과목을 만들고 이제 시험을 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한 4,5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상담이 무엇인지 써라 이랬으면 선생님의 의견은 101점이었을 텐데 전부 다 40문제를 객관식으로 다 냈단 말이죠. 객관식으로 내면서 여기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가르쳤던 것 중에 그것만 답이 되게 체크를 해놓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컴퓨터로 채점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게 나중에 성적을 드리려고 봤더니 선생님 과목이 B가 돼 있어요. 저 얼굴이 벌개져서 이걸 뭐 고칠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다 한 일이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했고, 선생님은 또 그 수업 시간마다 제가 밑에다가 질문을 하나 올리면 수업 소감을 선생님이 이만큼씩 길게 매 시간마다 써주셔서 제가 그걸 보고 다음 수업 준비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비학점을 드렸는데 그 뒤에 더 참혹한 일은 여러분, 졸업하실 때 선생님이 학과 수석을 하셨는데 비학점 때문에 학과 수석을 하셨고, 만약에 제 과목이 A였으면 전체 수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 때문에 전체 수석을 못하고 학과 수석밖에 못했다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앙금으로 남는 일이죠. 뭐 저는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 얼굴이 시뻘개졌던 일이 생각나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본의가 아니었지만 컴퓨터가 어쨌든 제 과목이었으니까 그 총괄하는 저로서는 스승에게 큰 누를, 정말 잘못을 끼친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내가 예를 든 게 아니야.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응어리가 찝찝해서 안 그거는 하나도 그릴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아유, 이렇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주관식으로 냈는데 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객관식으로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그거는 고답 말고는 누가 채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생님 쓰는 말이 이유야 어떻든 비 줬잖아. 뭐 비 받기가 그래 쉬워? 처음으로 비 받고 마지막으로 비 받으셨는데. 네, 아유, 오늘 또 웃다 보니까 정말 이게 천재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정답 사회가 아니라 다답 사회여야 되는데,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의 답으로 모든 걸 하는 정답 사회로 교육이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게 참 슬픈 일인데,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과 말씀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명답을 찾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네. 그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여섯 사람은 많이 생각 안 해요. 네. 생각하면 머리 아파. 아이고 그것도 그러니까 문장도 말이지 두 문장만 가면 안 읽려. 예,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읽는 것도 그런데 학자 생각하는 걸 이건 컵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 뭘로 만들었을까? 네네네. 이렇게 만들자면 또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누가 그런 생각? 아, 네. 컵은 컵인가 보다. 이 주제는 또 중요한 주제라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다답사회로 가는 길에 저는 참 흑역사로 선생님께 비약점을 드렸다.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